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흑인 남성이 새 아들 앞에서 경찰이 수차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일어난 시위가 이틀째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없이는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과 반이민, 국제기구 탈퇴 등이 포함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학군과 에지워러 학군이 결국 올해 가을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3,640명 늘어난 594만 9,270명, 사망자는 812명이 늘어 18만 1,92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32명이 늘어 46만 1,523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2,978명, 뉴저지 확진자는 208명이 늘어나 19만 5,749명, 사망자는 9명이 들어 16,0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흑인 남성이 새 아들 앞에서 경찰이 수차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요. 사건 당일부터 일어난 시위가 이틀째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져 온 인종차별 및 경찰 폭력 항의 시위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전날에 이어 수백 명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후 8시부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커노샤 카운티 법원 인근으로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동원해 대응했는데 시위 과정에서 덤프트럭 한 대와 가구 상점 등 적어도 건물 3채가 불에 탔고 가로등도 몇 개가 쓰러졌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날 주요 기관시설과 소방관 등의 보호를 내세우며 이 지역에 주 방위군 125명을 투입했습니다. 커노샤에선 지난 23일 흑인 남성 제이커 블레이크가 경찰이 등 바로 뒤에서 7차례 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한 지 수시간 만에 거리에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이후 총격 당시 블레이크가 쓰러진 차량 안에는 그의 3세와 5세, 8세 등 아들 3명이 타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경찰은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블레이크의 변호인은 당시 그가 다른 주민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는 중 경찰 총에 맞았다고 설명했고 피격 후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블레이크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 2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도 약 4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지만 7월 중순에 7만 명에 육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7월 말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23일 기준 평균 하루 신규 환자도 약 42,60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점이었던 7월 중순에는 하루에 약 6만 7천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CNN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와 신규 환자의 감소는 미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안정화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투명합니다. CNN은 특히 새학년도를 맞아 일부 초중고교와 대학이 대면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개 주가 이미 대면 수업을 재개한 대학 캠퍼스에서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을 목격하면서 대학들은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대학은 지역 대학 경찰과 협력해 술집과 식당, 학교 밖 기숙사 등에서 코로나19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로 했고 위반 시에는 정학을 포함해 호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 미시간 대학 역시 대규모 모임을 주최하는 학생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여행객들에게 적용해왔던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고 지난 3개월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4일 워싱턴 포스트는 CDC가 홈페이지에 장소, 상황별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업데이트하면서 여행 후 항목인 다른 주나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한 부분을 지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CDC는 여행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또 모든 여행객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DC는 또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고 지난 3개월 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가격리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여행했거나 진단검사가 어려울 때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드로 갈리아 보스턴대 전염병학 전문가는 넓은 범위에서 누군가가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여행했다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미 많은 주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없이는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는 최고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긴급 승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9월 말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4일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백신의 효능이 확인되기 전에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것을 보기 원치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증명하는 데에는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국의 백신 승인 또는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은 명확하다면서 안전성과 효능 모두 확실하게 증명돼야 하고 안전성과 효능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백신이 성급하게 공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는 다른 백신 후보들의 대규모 임상에 참여할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백신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도록 FDA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스티븐 한 국장이 FDA 내부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방해하는 비밀 세력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FDA 직원들은 공익에만 집중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최근 혈장 치료 긴급 승인도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2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DA 내 딥스테이트라고 여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면서 FDA 직원들은 공익에만 집중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제도 밖에서 암약하는 권력 집단을 의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FDA 내 딥스테이트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방해한다는 음모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FDA 내 딥스테이트가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시험 대상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국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며 FDA가 내리는 결정을 두고 대통령과 계속 의견을 나눠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적 압력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국장은 혈장 치료 긴급 승인 발표 기자회견 시 혈장 치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100명 가운데 35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자료에 따르면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여준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과 반이민, 국제기구 탈퇴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분담금 확대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캠프는 23일 2기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당신을 위해 투쟁하라는 표어 아래 고용과 코로나19 근절, 중국 의존 종식, 보건과 교육, 적폐 청산, 경찰력 유지와 불법 이민 종식, 미국 노동자 보호, 미래 혁신과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의 항목 순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2기 국정과제를 언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선거 유세 연설을 통해 2기 국정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서 미국이 국외에서 끝없이 수행 중인 전쟁 중단과 미군의 본국 귀환, 동맹의 공정한 부담 지불 유도 등을 거듭 명시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국정과제를 두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 누락, 국수주의 등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보호구역에서의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학교에서 미국 예외주의 교육과 미국의 군사력 유지 확대 등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국수주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11월 대선의 우편투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체국 국장이 지난 24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청문회에서 우편물 자동 분류기 축소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투표용지는 제때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더 힐 등에 따르면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체국 국장은 24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편물 자동 분류기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1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에겐 10억 달러를 받을 방법이 없고 지난 10년 동안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의회는 USPS 자금 지원과 관련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10억 달러를 주면 그 기계를 들여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초과 근무 금지, 우편물 분류기 축소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것이 우편 투표 확대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름이라 우편 물량이 크게 줄었고 선거는 3개월이나 남았다며 조직 개편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투표용지 수거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투표용지가 제때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것은 선거일 자신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학군과 에지워러 학군이 결국 올해 가을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저지 전체 500여 개 학군 가운데 196개 학군이 가을 학기 개교 방식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30개 학군이 온라인 개교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일까지 전체 500여 개 학군 가운데 196개 학군이 올 가을 학교의 개학 방식을 신청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기를 출발하겠다고 신청한 학군은 130개 정도에 이릅니다. 관계자들은 이들 학군들이 학교 시설의 문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고 환기 시설이 불충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등의 타당한 이유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펠팍 학군은 적어도 10월 13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지워러 학군은 1차로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중에 다시 대면 수업 가능 여부를 평가한 다음에 10월부터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저지 교사노조는 올 가을 학기 학교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이 이뤄질 경우 교사들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뉴저지주 거의 대부분의 학군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미국 내 외국 태생 이민자 수가 총 4,4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인 1,050만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일 발표한 미국 내 이민자 현황 보고서 관련 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수가 4,48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쿼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1965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미국 내 외국 태생 이민자 중 합법 이민자는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 신분 이민자들로 불체자가 전체 이민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을 체류 신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귀화 시민권자가 45%를 차지했고 영주권자의 비율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체류자는 5%, 그리고 나머지 23%가 불법 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불체자 수가 1,050만여 명으로 추산돼 미국 인구의 3.2%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불체자 수는 지난 2007년 1,220만여 명에 달했다가 이후 10년간 약 170만 명, 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종별로는 지난 2010년 이후 신규 이민자들 중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히스패닉계 이민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곳곳에서 발생한 600개의 크고 작은 산불로 뉴욕시 면적의 5배가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빈집을 터는 약탈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크고 작은 산불이 2주째 집중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약 7,000건 가까운 산불로 140만 에이커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이 중 85% 이상인 약 120만 에이커가 지난 일주일 사이 불에 탄 겁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7명이 숨졌으며 건물 1,200채가 전소하거나 파손됐습니다. We're currently battling some 625 fires across the state. We're deploying every resource at our disposal. 국립기상국은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파와 소노마, 욜로 카운티 등 피해가 심각한 7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자금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외 캘리포니아주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텍사스주를 비롯해 산불 경험이 많은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에도 소방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도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불로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의 빈집을 돌며 약탈했던 1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t takes a special person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say, you know what, I'm going to go victimize and traumatize people who have already been through everything that this community's been through. 당국은 산불 지역 내에서 약탈을 비롯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지역 식당들의 야외 식당 영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번 달 말까지 임시적으로 허용된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인 알프레스코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팬데믹 동안 주차장이나 인도 등에서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LA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1,486곳의 식당이 야외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당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펠팍 유권자 단체인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최근 타운 경찰서 소속 크리스토퍼 샌보그나 경사의 주민집 금전 절도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담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샌보그나 경사는 최근 타운 주민집에 들어가 $10,000 상당의 금전을 훔친 혐의로 체포, 기소된 바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제 경찰의 즉각적인 해임과 부하경관을 지휘 통솔하지 못한 경찰 책임자의 자진 사퇴, 타운 공직자들 업무의 투명한 공개,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 동부 한인사회의 최대 축제 행사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퍼레이드가 취소된 것은 9.11 테러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01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24일 코리안 퍼레이드 주최 주관사인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국일보사는 오는 10월 3일 맨하탄 27가에서 38가 사이 아메리카 애비뉴 한복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4일 뉴욕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멀리 가지 않고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에 검사소를 설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공항 진단검사소 설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2차 추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사전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 가운데 스폰서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지난 4월에 추첨에서는 탈락했다가 최근 다시 추첨에 당첨됐다고 연락을 받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첨자들 가운데서도 실제 취업비자 후속 절차를 밟은 케이스들이 줄어들고 심사 이후 신청이 거부된 케이스들도 많아지면서 이민서비스국이 다시 추첨을 실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가끔 구름이 끼겠고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